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희연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엄지발가락 마디마디나 무릎 또는 이 손목에 통증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증상이 바로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한두 번쯤은 들어봤지만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김정기 박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들 가운데 바람만 불면 아이고 뼈마디가 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통풍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통풍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통풍은 우리 몸에 있는 요산의 생성과 배설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이 안 맞아서요. 그 요산 결정체가 관절이나 인대에 침착되어서 2차적인 관절 변형 또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몸에 여러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포는 세포질과 핵으로 구성되는데 핵 중에서 특히 유전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핵산의 구성물이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이 퓨린이 우리 인체 내에서 분해될 때 나오는 최종 산물이 요산입니다. 네. 이 요산이 정상적으로 잘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이 잘 안 되고 혈중에 너무 많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게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정상적인 우리 세포의 분해에 의해서 요산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우리 세포질 분해에 의해서 요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통풍이 많이 유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요산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네, 우선 통증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통풍이 오시면은 굉장히 큰 통증이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말단 부위,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서 많이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비대칭으로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붓고 아프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엄지발가락이 팅팅 부으면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됐고요. 류마티스 관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이제 또 이후에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통풍 보통 그 관절과 좀 관계가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통풍이 좀 자주 나타나는 신체 부위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우선은 말단 부위, 손가락,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 쪽이 많이 부으면서 통풍이 잘 오시게 되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대칭은 아닙니다.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대칭으로 양쪽 관절이 똑같이 좌우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통풍은 차이점이 통풍은 어느 한 관절에 그냥 왼쪽만 아프기도 하고 또는 오른쪽만 아프기도 하고 한쪽만 아픈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관절뿐만 아니라 콩팥, 신장 쪽에 이 요산이 침착이 돼서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결석 그런 통증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풍의 특징은 말단 관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신장 콩팥에서 많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풍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통증도 통증이지만 조금 전에 그 관절의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통풍의 원인을 저희가 좀 살펴보죠. 네, 통풍은 예전부터 이제 황제병이라고 했습니다. 미식가들, 잘 드시는 분들, 고기 종류나 아니면 맛있는 걸 잘 드시는 분들에서 통풍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단백질, 고기를 많이 드셨을 때 그런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올라가게 되죠. 그 요산이 혈액 내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관절에 침착이 생겨서 통풍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잘 드시는 분들, 그래서 과식하시는 분들, 살이 많이 찌신 분들, 미식가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통풍이 많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걸 그렇죠.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통풍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통풍은 크게 원발성, 속발성, 특발성 통풍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원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 10에서 20% 다시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또 남자가 이제 여자분들보다 한 20배 이상 발병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속발성으로는 2차적으로 외상이나 약물
또 이런 어떤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성은 이제 칼로리 섭취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 요산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혈액 내에 높아져서 네.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특발성 통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남성분들이 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는 예, 하지만 또 여성분들도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특히나 어떤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40대, 60대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통풍이 많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아버님들, 어머님들께서 통풍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남녀에 비해서 남자가 월등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히포크라테스 서양의학에 시조를 할 수 있는 네. 히포크라테스는 거세한 남성과 생리 중인 여성은 통풍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걸 언급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폐경기 이후의 어머님들은 통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또 어머님들은 또 자제분들께서 좀 잘 살펴주시는 예.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통풍이 발생된 이후에는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저희가 네. 좀 알아보죠. 우선은 1차적으로 통풍 발작이 나타나게 되면 통증이 급격한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엄지발가락이 많이 붓고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통풍 발작이 생긴 이후에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잦은 재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그냥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산이 침착돼서 관절의 변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2차적으로 관절 자체가 기형적으로 변하게 돼서 어머님들이 통풍 앓고 나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변형돼서 관절염 앓으신 분들, 주변에서 본 틀어져 있는 네. 그래서 통풍을 오래 앓으신 분들, 심하게 치료를 못 하시고 심하게 앓으신 분들은 관절 자체가 그렇게 변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신장 자체, 혈중의 요산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장 콩팥에 이런 결석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산통, 콩팥 산통이라고 하는데 신결석에 의한 산통은 결석에 의한 통증은 겪어본 분 압니다. 식은땀이 쫙 흐르고 그 어떤 통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크군요. 상고의 통증에 비교된다고 해서 산통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네. 콩팥이나 신장에 이게 결석이 생겼을 때 콩팥 산통이 오면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렇게 통증과 관절 변형, 그다음에 내장기, 콩팥 쪽에서 결석에 의한 통증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요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산풍에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환자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신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통풍과 함께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셨는데요. 통풍도 그 시초부터 발전 단계가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 통풍 같은 경우 아까 혈액 중에 요산 수치 언급을 많이 제가 했는데요. 네.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지만 그 전에 간단한 검사들로 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증상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기에도 혈중의 요산 수치는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프진 않고 관절에 통증 없지만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증상기에 우리들이 혈액 검사나 건강 검진을 통해서 네. 통풍의 발생 가능성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급성 통증이 나타나는 급성 통풍기가 오시게 됩니다. 예고 없이.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요산 수치가 계속적으로 높다 보면은 관절에 침착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급격한 통증과 그다음에 붓는 그리고 관절 변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이런 급성기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통증이 재발됐다가 없어졌다, 재발됐다, 없어졌다 이런 간헐기를 좀 반복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관절의 변형까지 오는 만성의 통풍, 만성 결정성 통풍 질환기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네. 이런 4단계를 거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에 무증상일 때 혈액 중에 요산 수치가 높은 상황인지 아닌지 그럴 때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항상 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건강 검진에 네.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고의 치료 방법은 바로 예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질환이 나타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미리 그럼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요. 통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해지면 비만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호르몬 수치가 변하게 돼서 요산에
생성과 배설에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만도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 요산 수치를 간단히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비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다음 한두 번이라도 혈중 요산 수치를 체크하셔서 네. 내가 통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 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비만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군요. 예, 살을 빼주셔서 통풍도 예방하고 또 혈압이나 여러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는 네. 비만 관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조이는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하이힐이나 작은 구두를 많이 그렇죠. 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자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요. 그렇다면 혈중의 요산 수치가 많이 높지 않더라도 관절, 말단에 요산의 침착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하이힐, 여성분들 하이힐을 안 신는 저도 지금 신었는데 그렇죠. 조심해야겠네요. 네, 하이힐 네. 신다 보면 발목 자체도 변형이 오고 그렇게 관절 변형이 무리가 압박이 돼. 앞쪽으로 그렇죠. 가겠죠. 압박이 되니까 네. 요산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요산 침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적으로 비만 관리와 정기적인 혈액 검사, 네. 그다음에 발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신발을 좀 신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운동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좀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내가 좋지 않다라고 느끼면 운동을 좀 더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통풍과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권하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많이 걸으십시오. 등산도 좋습니다. 네. 가벼운 산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는데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엄지발가락 쪽으로 많이 옵니다. 사지 말단 부위. 그렇군요. 특히 발가락 쪽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많이 걷는 게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를 신고 장시간 보행을 하시거나 또는 등산을 오랫동안 하시거나 이런 운동을 하시게 되면 통풍이 있으신 분은 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 또는 요산 수치가 항상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걷는 운동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운동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통풍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과한 운동은 피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 건강한 음식 정보를 전해드리는 음식보감 함께 하시겠습니다. 관절의 변형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이 통풍,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보감에서는 통풍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박사님께 배워볼 텐데요. 먼저 통풍에 좀 해로운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통풍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 보다는 네. 피해야 할 음식을 꼭 좀 상기해 두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특히 동물의 비계, 간, 내장 같은 고지방, 고단백 음식들을 피하셔야 되고요. 네. 치즈 같은 경우도 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치즈나 생크림 같은 음식을 좀 피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주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이 굉장히 고단백, 고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은 등푸른 생선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술. 네. 술을 이제 과음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산 모익하네요. 예. 과음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금주를 철저히 좀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음식들 가운데 등푸른 생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운동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몸에 참 좋은 음식이지만 또 통풍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섭취하시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볼게요. 예, 좋은 식습관은 우선 담백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을 네.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서양에서는 이제 통풍이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고지방, 고단백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풍이 급격히 줄었어요. 아, 굉장히 관련이 통계적으로. 깊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풍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네. 음식을 담백하게 드시는 걸 그런 식습관을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통풍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 박사님으로부터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통풍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만 관리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소금의 섭취를 좀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소금의 섭취를 제한하셔서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제한해서 혈중의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너무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게 통풍 예방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의 질병의 근원이 바로 비만이라고 하죠. 이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과 또 좋은 식습관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